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처음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감회도 남다를 것 같은데 우선 소감과 함께 각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예, 저를 선택해 주신 천안 시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출해 주신 거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표현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그 뜻을 받들어서 약속을 지키는 정치, 바른 정치, 기본을 지키는 정치를 모토로 출마를 했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라는 게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거 기간에 했던 그 공약사항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젊은 국회의원답게 또 1호 법안도 남달랐습니다. 의원님 1호 법안이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개정안, 또 국회의원 국민 소환에 관한 이 개정안 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지난 20대 국회는 아시다시피 여야 간의 극심한 그 대립 또는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운영 발목 잡기라든지 상습적인 국회 보이콧 등으로 인해서 입법 실적이 상당히 좀 저조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그 국회 출석도 매우 저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에 임하면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공약으로 하겠다고 일단 공약을 했고요. 실제로 당선이 된 후에 일하는 국회법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국회법, 국회의원 수당법,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 3가지를 이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 12월에 국회법 개정안이 하나는 통과가 돼서 올해부터는 상시국회 제도가 일단 열리게 되었고요. 나머지 2개 법안이 이제 국회의원 수당법하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인데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 불출석한 횟수만큼 그 수당을 깎는 겁니다. 또 국회의원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이제 국회의원이 헌법상 그 헌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소환을 해서 국회의원을 이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2 법안은 현재 상임위에 상정이 돼 있고 그 2 법에 대해서도 최대한 통과되도록 지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도 출범을 했는데요. 공직자 이해 충돌에 관한 법 제정에 대한 요구도 많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이해 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도 하셨습니다. 좀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공직자가 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기업을 하셨던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했던 그 내역을 나중에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돼서도 이를 국회라든지 그런 공직기관에 신고를 하게 했고요. 그거를 공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볼 때, 이분의 그 전에 했던 일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이 이해 충돌이 되지 않을까 부분을 제3자가 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좀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영끌에서 집을 산다, 또 영끌에서 투자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젊은 층의 불안과 초조가 지금 절망적입니다. 무엇이 좀 잘못됐고 또 해법은 무엇이라고 좀 보십니까? 청년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출발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택 문제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했듯이 주택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등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환수를 해야 하고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해서 주거 불안을 해소를 해서 주택 문제를 좀 해소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요즘 주식 시장이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장년층, 노년층까지 다 주식 투자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전문가들께서는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또 일어나면 이분들이 또 큰 피해를 입겠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전 앞으로 이런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또는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그런 걱정, 그리고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한 기회, 정의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정각회 회원이시기도 한데요. 네. 불교와의 인연은 좀 어떻게 되십니까? 불교와의 인연은 사실 어렸을 때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절에 갔던 게 사실은 첫 인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본격적인 인연은 신병훈련소 시절에 종교활동 시간에 초코파이를 준다는 그런 당시로서는 이렇게 그런 또 간식거리에 대한 또 욕구도 있었고 해서 갔다가 또 거기에서 또 우연히 갔다가 저는 또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됐었고요. 또 그때 수계까지 받은 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 30여 년 전에 이미 수계를 받았었고요. 이번에 정각회 회원을 가입하게 된 것을 계기로 불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자세히 좀 알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불교계 현안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문화재 관람용 문제,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통 사찰 전기세 요율 등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의 결국 근원은 정부가 사찰 토지를 국립공원으로 편입을 하면서 정당한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요 정당한 보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와 함께 국민들의 또 자유로운 통행권이라든지 재산권 등의 이런 조화로운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사찰 전기세의 경우에 현행 법령상으로는 이게 주택용인지 또 일반용인지 교육용인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아마도 상대적으로 제일 요율이 비싼 주택용으로 아마 부과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 많은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 사찰의 경우에는 유무형의 문화재적 가치라든지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전통 사찰을 포함한 문화재의 경우에 좀 새로운 항목을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율 중에서 비교적으로 좀 저렴한 사찰에 관련된 재산 중에서 박물관이라도 이런 부분이 교육용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좀 저렴한 요율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불자 의원으로서 스스로에게 화두를 하나 준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화쟁사상처럼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저도 한번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예. 화쟁의 한국 정치를 위한 불자 의원으로서 또 그 역할도 저희들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